정면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직 특별감찰관 출신의 수사관 사망 이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당시 이제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서 있었던 수사관이시고요. 이분은 얼마 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당시 소위 말하는 현재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하는 백원우 특감반 별동대 소속돼서 활동을 하셨고, 당시 이제 울산에 갔던 수사관 중 한 명으로 이제 지목돼 있었고요. 검찰에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이제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메모를 남기시고 극단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백원우 별동대 소속이다. 그리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와 관련해서 하명 수사와 연관이 돼 있다. 자유한국당과 언론은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전혀 그런 것과 사실이 어긋난다. 예.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에 내려갔었던 거고, 고인이 활동한 당시에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 업무 담당했었고, 백원우 별동대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일단 청와대에서는 과도한 오해, 억측, 심리적 압박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냐, 어떤 이유에서인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라고 했는 걸 보면, 예. 검찰의 압박 수사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의심하는 것 같아요. 예. 압박 수사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냐, 과도한 수사냐, 혹은 별건 수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의혹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상 아직 제가 보기에는 아직 수사가 좀 진행되기 이전 상황이고, 보통 예. 이런 별건 수사, 강압 수사에 의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앞선 예들을 보면 가족들이 있는 경우에 집을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든가, 예. 수차례에 걸쳐서 좀 강압적인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사실 이런 사례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예.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보다, 오늘 아침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지청장이었던 이제 황운하 전 경찰청장의 발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 당시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가 없고, 그 관련 측근들에 대한 예, 수사였고, 예.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조차도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워낙 조심스러웠었기 예. 때문에, 적극적인 이제 어떤 개입에 대한 어떤 의혹도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김기현 전 울산시장 본인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참고인조차 부르지 않았죠. 네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지금 숨진 수사관과 동료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하는데 고래고기 사건밖에 없는데 왜 부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 숨진 수사관이 한번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조사받고 나서는 말이 좀 바뀌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럼 이게 조사 가기 전하고 후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경찰이 반발하는 것은, 이 수사관의 휴대폰을 경찰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조사를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검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했어요. 예. 그게 이례적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냥. 통상 변사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초동 수사를 경찰이 다 한 이후에 이제 검찰의 자료가 넘어가게 돼 있는데, 돌아가신 지 이제 만 하루도 안 됐는데 압수수색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초경찰서에서 휴대전화 및 유류품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울산지검의 조사를 받으신 다음에 약간 말이 달라진 부분과, 또 고인이 남기신 메모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휴대전화 초기화를 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청와대나 여당 쪽에서 제시하는 혹은 다른 별건 내지는 혹은 다른 사연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신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례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가지고 갔고, 그러니까 경찰이 발끈하면서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 할 때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니네 마음대로 갖고 와갖고 뭐 조작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울산 고래고기 한부 사건도 검경의 갈등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기현 시장 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을 고발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이것도 지금 검경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같고. 네. 게다가 지금 이렇게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 이것도 검경 갈등으로 이어져가지고 이 불똥이 진짜 검경 갈등으로 번지는 게 아니야. 지금 이제 현 시국 자체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청까지 이제 된 그렇죠. 양상이 돼버렸죠. 예. 그 결국은 검찰이 경찰에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할 때 참여해라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참관을 해라라고 했고, 다만 이제 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제 뭐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참관을 허용하기로 검찰이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 핸드폰에서 어떤 게 나올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검찰은 핵심 참고인이 숨졌지만 하명 수사 의혹의 윗선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 이런 방침인데, 당장 수사관이 사망하면서 그의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은 물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관계자들도 조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는 청와대 관련 의혹들이 이제 총 3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일가족 관련 사안과 또 하나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 감찰무마 사건, 의혹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재 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이 있는데,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관련된 의혹이고, 유재수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또 엮여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인 정경심 교수 관련된 것도 아직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이 안 났는데, 나머지 2건에서도 이제 조국 전 장관이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또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유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검찰 특수가 특히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 그리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 근데 이게 공통 분모는 다 조국이었습니다. 조국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민정수석실 아닐까요? 민정수석실. 그러니까 그렇죠. 당시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조국 장관 가족 수사는 뭐 조국 장관 본인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유재수 전 부시장 무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10개월 만에 불거진 사건. 그렇죠.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는 1년 반 만에 불거진 사건이거든요.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계속 묵혀놨다가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김기현 사건은 지금 조국 장관에 좀 빠진 것 같고, 백원우 좀 달아서 조국 윗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과 언론에서는. 그러면 조국 윗선은 누구냐? 청와대 아니냐? 대통령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 경우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에서도 사실 쟁점 자체가 그 당시 오늘 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얘기도 그렇고 공통된 점은 있더라고요. 공통된 점은 이 첩보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이제 확보가 됐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누구죠? 그 박규철 반부패 비서관 통해서 서울청으로 가서 이제 울산지청으로 이제 수사 지휘가 내려간 것은 맞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수사 지휘의 내용이 그 청와대에서 혹은 여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지 고래고기 사건만이었느냐, 아니면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그 측근, 울산시장을 본인을 포함한 측근에 대한 비리에까지 이르렀느냐,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 대해서 청와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 양측의 어떤 쟁점이거든요. 갈리는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사실관계가 온전히 파악되기 이전에, 그리고 이번에 그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 고인이 되신 전 수사관의 어떤 그 유품들 등을 확인을 해서 그 사실관계는 좀 온전히 낱낱이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명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두 갈래 의혹에서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지목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충돌 양상도 비춰진다. 당장 오늘 권민정 대변인이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 사실과 수사 사항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불쾌감을 확 표시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이제 뭐 조국 전 장관 이제 수사 과정에서도 뭐 피의 사실 문제가 계속 뭐 제기는 됐었는데 12월 1일부터 이제 새로운 훈령이 이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당의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전과 다른 게 없다. 현재의 보도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여당 내부의 분위기는 이제 해도 너무하다라는 좀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번 주에 법무부 장관 인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예. 뭐 추미애 전 대표가 네. 법무부 장관 간다. 이런 얘기 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뭐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예. 뭐 사법심 24회. 그러니까 기수로는 14기고 윤 총장보다는 한 9기수 선배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만일 근데 이제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더군다나 이게 다섯 예, 뭐.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는 게. 그게 맞진 않다 네. 얘기합니다만 뭐 못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만일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신임 법무부 장관이 들어오면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점을 또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상관없이 그냥 쭉 가느냐. 좀 달라지겠느냐. 뭐 그동안 상관없이 쭉 가오지 않았습니까? 상관없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총장은 그동안 갈 것이다. 그래왔듯이, 예. 예전에도 뭐 저희가 한번 그런 관측을 조국 전 장관 수사 막 진행될 때 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이 답을 드렸던 게 이게 돌이킬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위는 떠났습니까? 예. 그렇게 보입니다. 마이웨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이현주 의원이 불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2017년 5월이었죠. 유튜브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현주 의원이 이렇게 좀 불륜 행각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본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유포한 유튜버가 이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거 되겠네요. 예, 명예훼손 같이 예. 해서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죠. 예.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제가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게 1심 변호인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니 예. 정확하게 변호인이 아니에요. 변호인이 아니고 저는 그 유튜버를 변호했던 변호인이 아니고 예. 그 당시에 이런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에 대한 어떤 고소장을 대신해서 작성해줬던 예. 변호사였고. 아무튼 이 유튜버가 1심에서는 예. 벌금형이 나왔는데 당시에 확인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제 유죄가 선고가 네.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2심에서는 단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제가 이게 1심 제가 고소장을 작성했던 장본인이라서가 아니라 예.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었냐면 2013년경에 한 그 언론 매체에서 기자가 그러니까 익명으로 모 여성 국회의원이 뭐 보좌관과 뭐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어요. 그때는 이제 익명이었죠. 예. 그리고 나서 2017년 약 한 4년이 지난 후에 그 해당 2013년 당시에 기사를 올렸던 기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때 내가 썼던 익명의 기사가 그때는 추측이었는데 이제 사실이다. 왜냐하면 의원실에서 나한테 그 기사를 내려달라고 전화가 왔다. 이렇게 이제 그 페이스북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와 이 페이스북의 내용을 잘 조합을 해서 이 유튜버가 이번에 기소된 2심에서 무죄 받은 이 유튜버가 그 내용을 조합해서 이런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했던 거죠. 그게 뭐였냐면 불륜의 아이콘 이현주 남자 보좌관과 불륜 딱 걸렸어. 이런 내용의 이제 제목으로 동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이게 확정적이지 않고 이게 그럼 도대체 이게 불확정적인 것이지. 저도 그 부분이 불륜의 아이콘 하고 실명을 딱 밝힌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확정적이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근거로 쓴 내용이 익명의 기사와 그 기사를 쓴 기자가 의원실에서 전화 왔다.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썼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나요?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기사와 페이스북 게시글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없다. 또 이현주 의원의 불륜설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세 가지 다 잘못됐어요. 이 판결을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그럼요. 네. 예. 불륜의 아이콘이라는 이런 확정적인 단어를 썼고, 예. 그 다음에 그 사실에서 벗어난 추가적인 내용을 하나를 창출을 했죠. 하나는 익명의 모 여성 의원실이었고, 하나는 전화가 왔다라는 사실인데, 그 두 가지 사실을 조합해서 예. 해당 의원이 불륜을 저질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허위를 충분히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와 같은 그 유튜브 게시물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예. 것이고 그 글쎄요. 부분이 1심에서도 적용이 됐죠.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네. 혹은 뭐 외국에서는 그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이 경우에는 글쎄 재판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유튜버라든가 뭐 다른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익명으로 해도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그냥 올려놓고 저는 사실 그 방송 제목만 보고도 사실 2심 판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네. 저희가 좀 어떤 폭로성의 기사를 쓴다든지 네.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쓸 때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이제 조심해야죠. 네. 단어 하나, 어구 하나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그 부분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고려를 하는데 사실 그 방송은 제목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좀 그럼요. 예, 내용을 굳이 위험하다고 보지 볼 않아도 수 있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하나 왔네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달까지 임기였었고 당헌 당규상 선거가 있던 때는 6개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겠느냐가 대부분의 관측이었습니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이것은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지도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전략적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정무적 판단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로 인한 결정이 아니었가 싶습니다. 좀 자세한 얘기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